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이번 2022년 경찰 채용 2차 시험 헌법 시험 총평과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웠죠? 형사법이랑 경찰학은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근데 헌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 정도입니다. 중이나 중상 정도 돼요. 그래서 1차보다는 좀 어려웠지만 형사법이나 경찰학만큼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그 헌법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점 정도 이상 맞으면 40점이나 42.5 정도 맞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컷이 될 겁니다. 그래서 40에서 45점 정도. 자, 이번 무난 출제로 헌법은 이제 난이도가 중간 정도였고요. 앞으로도 헌법은 난이도 중 정도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법이랑 경찰학이 주 과목이 되고요. 헌법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에서도 그 선생님 이제 내 친구, 핵지총, 책입판 이렇게 딱 세 개로 40점에서 45점 이상 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세 가지 책은 요약서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책만 보고 100점 맞은 학생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이 세 개 책만 보고 맞았다기보다는 기본서나 원기총을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서 100점을 맞은 거고요. 이거 세 개만 정확하게 봤다면 40점 이상은 누구나 무난히 맞을 수 있을 거로 봤습니다. 자, 이 정도 합격권이죠. 합격권은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그 헌법 같은 경우는 그 박스가 5문제 정도 나왔고요. 개수 문제도 3문제나 나왔습니다. 정답 조합형 한 2개만 나왔고요. 그래서 이 박스가 좀 많단 말이에요. 20문제 중에서 5개가 박스죠. 그런 점에서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질문들이고 옳은 것을 골라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상이 아니라 중 정도 됩니다. 만약에 헌법에서 난이도를 많이 올리더라도 그 지문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박스를 조금 더 많이 만들든가 아니면 틀린 거 고르시오를 옳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고친다든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거기 나온 판례라던가 조문이라던가 기출 그 지문의 난이도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야겠죠.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시험 경향을 보고 그대로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론이 있는데 총론에서 4문제가 나왔죠. 정확히 3문제 플러스 지문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신뢰보호 원칙, 국적법, 문화국가 이렇게 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번의 기억번 지문이 헌정사가 나오면서 3문제 플러스 지문 하나가 총론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권론이기 때문에 기본권론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합격하려면 결국 4문제밖에 안 돼도 총론도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합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총론 한 3문제, 4문제 나오고 나머지가 기본권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총평을 이제 이 정도 했고요. 그래서 강의 잘 따라오시면 돼요. 뭐 기본, 심화, 기출, 요약, 문제풀이 이렇게 학원 컬이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50점 만점에 40점, 42.5, 45점 합계 충분한 점수를 누구나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형사법, 경찰학만큼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요. 수업만 잘 들으면 돼요. 수업 잘 듣고 4시간 수업 들었으면은 한 2시간은 복습해주고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복습을 잘 해주고 하라고 숙제내준 거 잘하고 그리고 학원 컬이면 잘 따라오시면 헌법은 무난하게 40, 42.5, 45점 이렇게 합격에 무난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에서 이제 2차 채용 시험에서 20문제 틀린 지문들만 간략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1번은 3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허용이 돼요. 하지만 신뢰보호를 위해서 그 당사자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요. 자,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원래 부정되죠. 부정되는 이유가 그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이번은 국적법 문제였는데 모두 다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3번은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과거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입장료에다가 기금을 붙여가지고 부과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국가 이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 났어요. 그래서 아니다, 틀렸고요. 위헌 결정 났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 전반적인 기금을 걷다 보니까 이게 위헌이 난 거지, 영화 쪽 기금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고요. 이걸 대신해서 영화 산업에서만 영화발전 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합헌이에요. 문화예술 전반은 위헌, 영화발전 한해서 기금 걷는 것은 합헌입니다. 자, 4번은 1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사적 단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답니다. 없다, 틀렸죠. 자, 학교안전공제회가 기본권 주체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법인들은 사법인성과 공법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법인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기본권 주체가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권 주체가 다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다만 100% 순수 공법인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가 3개가 있었죠. 그 3개가 주택, 의료, 농지조합 3개입니다.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전부 다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5번에 4번 틀렸죠. 자,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할 임무가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보호 임무는 어떤 정책을 만들다든가 그런 어떤 포괄적, 일반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대통령이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서 구조할 임무까지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 보호 임무는 있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 구조활동에 참여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 틀린 거예요. 자, 재판 청구권은 절차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서 입법 형성권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죠. 축소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권이 자경, 참청사가 있어요. 자유권이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고, 경제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갈수록 기본권은 약화돼요. 그러면서 입법 형성권,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더 확대되죠. 자,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권보다 청구권이니까 기본권성이 약하고 제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입법 형성권이 확대되겠죠. 확대가 맞는 거예요. 축소 틀렸습니다. 자, 미군 기지 예전은 국민 개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죠. 개인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결정할 일인 거예요. 그죠? 미군 기지를 용산에다 둘지 평택에다 이전을 할지 국가가 결정할 문제인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 제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각하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자, 8번. 이거 우리가 최신 판례 때 했던 거죠. 시험 직전에 제가 찍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왜 민간인 상대로는 되는데 국가 상대로는 왜 안 되는 거야? 똑같은 당사소송인데. 그래서 평등원칙의 위배가 된다고 봤죠. 위헌입니다. 그래서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자, 9번. 자,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했는데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자, 형사처벌을 2번 받으면 이중처벌 금지원칙이 위배가 되겠죠. 근데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하나는 당선무효입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2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10번은 4번입니다. 자, 병에 대한 징계처분 사건이죠. 이것도 최신 판례 때 했던 건데요. 자, 일단 전투경찰 순경에 관한 영장처분은 합헌이고요.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받는다 했습니다. 절차적 보장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병에 관한 영장처분은 사유도 제한되지 않고 절차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죠. 자, 이 병에 관한 영장처분 위헌 사건에서 이 법정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법정 의견에 관한 보충 의견이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영장주의에도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충 의견이 심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의견이라는 건 이제 이 법정 의견이 있을 때 덧붙이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의견과 모순되지 않아요. 반대 의견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정 의견, 보충 의견 둘 다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잉금지에도 위반되고 영장주의를 적용해서 영장주의에도 위반되고 둘 다 위반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틀렸죠, 여기. 영장주의가 적용되어 위반된다 해야 됩니다. 자, 변호인 접견실 CCTV는 합헌이죠. 원래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때 그 대화 내용을 뭐 기록한다거나 녹음하면은 위헌이죠. 근데 CCTV로 뭐 하는지 보는 건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CCTV 설치, 뭐 독방에다가 CCTV 설치하거나 또 유치원 CCTV 설치하거나 변호인 접견실 CCTV라던가 CCTV 설치는 다 합헌이죠. 얘도 합헌입니다. 그래서 침해한다 틀렸습니다. 자, 11번. 자, 숭실대나 연세대 이런 곳은 기독교 재단 학교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연세대나 숭실대가 기독교 학교라는 걸 알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할 것을 졸업 요건으로 하더라도 침해가 아니라 합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12번의 미인번도 틀렸어요. 자, 종교단체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 운영의 자유 제한이기도 하면서 종교의 자유 제한이기도 해요. 근데 법인 운영의 자유 안에 종교법인 운영의 자유가 더 적은 범위란 말이에요. 그죠? 일반 법인 안에 종교법인이 있는데 종교법인이 범위가 더 적죠. 항상 범위가 더 적은 게 특칙이란 말이에요. 특칙. 그래서 법인의 운영 침해 문제가 아니라 법인의 종교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뜻은 침해한다는 말이 아니죠.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침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침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실체 판단해서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을 해보겠다. 근데 판단했더니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서 합헌 결정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자, 13번. 자, 개별 교원이 노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학부모가 알고 싶어요. 국민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알 권리죠. 그래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아니다, 틀렸어요. 다만 이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 이 노동단체 가입 여부는 민감정보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그래서 질병, 요양기간 기록, 그리고 어떤 단체 가입, 이게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권리를 제한하되 침해가 된 것은 아니므로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 났던 사안입니다. 자, 우리 최신 판례 때 또 봤던 거죠. 외국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서 사람들 삼보일배 행진하는 것을 제지한 정도로는 기본권 침해가 없다, 합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15번은 이제 1번이 틀렸어요. 자, 음반의 어떤 강행내전, 강제로 행정부가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면 검열이죠. 근데 이거는 이 등록제도가 내용 심사가 아니라 외형적 시설을 심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용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열이 아니죠.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침해한다, 틀렸습니다. 자, 16번에 1번. 자, 국가배상법에 소멸시효 제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제도를 민법을 준용해서 하게 됩니다. 합헌이죠.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라 해야 돼요. 자, 16번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였어요. 근데 그 법률이 유효한 결정 받게 된 거예요. 자, 유효한 결정 받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이었잖아요. 따라서 공무원은 당초 유효한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법이 잘못된 거지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부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부정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16번에 3번. 자,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죠. 합헌입니다. 이게 배상과 보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배상이라는 거는 고의 과실 불법이 있을 때 배상을 하는 거고 고의 과실 불법이 아닌 적법일 때에는 보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 과실이 배상에선 요건이고 보상에선 요건이 아닙니다. 합헌이에요. 그래서 치면 틀렸죠. 자, 16번에 4번이 맞는 지문인데 최신 판례 때 강의했던 겁니다. 자, 특수임무 수행자에서 왜 국가배상보다 적게 받는 거냐?
적게 받는 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침해가 아니다. 합헌이다. 맞던 판례입니다. 자,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관련되어서 정리할 게 3개가 있는데요. 1번, 보상금이 국가 예산보다 좀 다소 적어도 합헌. 좀 금액이 많다 적다 가지고 따지는 건 다 합헌이에요. 2번째,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도 합헌. 그 다음에 이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켜도 원래 특수임무 종사 자체가 정신적 손해가 많이 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포함시켜도 합헌. 그래서 2개, 3개 다 합헌, 합헌, 합헌. 합헌 결정 나왔죠. 자, 17번에 3번 틀렸습니다. 자, 가만 보면은 파란색 글씨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럼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는 살던 집을 빼앗아서 다 철거한다는 거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쫓겨난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할 때는 임시 수용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살던 집은 그대로 놔두고 도시 환경, 뭐 조경수라던가 도로라던가 이런 것만 정비한단 말이에요. 살던 집을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법에서는 집을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 수용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침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18번은 4번이 틀렸죠. 자, 퇴직급여 제도라는 게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15시간 미만으로 초단기 근로자, 시간페이 받는 알바생들, 지원 대상 제외하더라도 합헌입니다. 자, 19번은 니은번이 틀렸죠. 자, 우리가 이제 미친 사람들 정신병원 보낼지 말지 판단해 봐야겠죠. 그때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검사로 인정해도 합헌이다. 맞습니다. 침해 틀렸고요. 자, 20번입니다. 자, 우리가 예비군 훈련 소집을 해서 훈련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꼭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해야 되는 일반적 희생인 거지. 남자라면 누구나 다 예비군 훈련 동원돼서 다 고생하는 거잖아요. 너만 특별히 희생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희생하는 거지. 그래서 의무니까 특별한 희생 아닙니다. 보상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하여야 된다.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평과 해설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